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무려 19차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땅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디일까요? 바로 용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살펴드릴 텐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땅값이 굉장히 많이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그중에서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즉 서울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들의 개발 계획들이 이슈들이 있는 지역들은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지만 부울경이라든지 지방의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제조 산업 자체가 굉장히 좀 안 좋다 보니까 지가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데요. 서울의 용산에 2년간 땅값이 무려 15%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국 톱 가장 높게 오른 지역이 어디다? 바로 서울의 용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살펴드리면 서울 용산구가 약 15% 넘게 상승을 했고요. 대구 수성구, 대구를 대표하는 지역이죠. 또 서울권 동작권역도 많이 올랐습니다. 14% 뉴타운 사업들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부산을 대표하는 해운대구, 마용성 지역에 또 떠오르는 지역이죠. 마포권역도 14%. 그래서 3년 동안의 데이터로 해서 삼국감정원의 자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개발 호재가 있고요. 주택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 지역 중심으로 땅값도 많이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올라간 것이 아니고요. 서울권이나 지방에서도 핵심 권역은 지가가 올랐지만 산업 활동이 미미한 지역들 또 경기가 안 좋은 지역들의 집값이나 지가는 떨어지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차별화 양극화 시장이 더욱더 심해지고요. 서울의 쏠림 현상은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 서울의 중심 어디일까요? 바로 용산입니다. 용산 중에서도 한강변 또 개발 가치가 있는 용산 역세권역이나 한남 뉴타운 쪽에 지가 상승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앞으로 한강대로변 또 한남 뉴타운 한강변을 축으로 한 경부선 라인 쪽에 지가 상승폭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용산에서 가장 비싼 땅이 어디일까요? 바로 아모레퍼시픽 4억이 평당 제곱미터당 3,490만 원. 평당 따져 1억이 넘어가는 가격대로 형성이 돼 있고 1억 3, 4천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산권역이 평균지 공시지가가 거의 8% 가까이 올랐습니다. 평균보다 거의 2% 가까이 오르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한남 뉴타운 지역 자체는 거의 17%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시세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즉 서울의 중심이라는 용산의 탁월한 입지, 또 한강변, 또 용산 민족공원과 한남 뉴타운이라는 다양한 개발 이슈들이 나옴에 따라서 지가 상승폭이 가장 컸었고요. 이런 상승 추세는 앞으로 대규모 개발 이슈들이 올해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에 더욱더 가파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원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투자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지가가 올라갈 수 있는 지역. 지가가 왜 올라갈까요?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는 지역들, 사고 싶어하는 지역인데 그런 사고 싶어하는 지역들, 투자자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개발 이슈와 입지와 이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땅값 상승, 땅값 제일 많이 오른 지역 용산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용산은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요.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대형 개발 호재가 올해부터 본격화됩니다. 한남 뉴타운 3구역을 필두로 해서 시공사 선정, 민족공원, 국제업무단지, 경부선 라인 지하 사업과 서울역 역세권 개발 상승으로 인한 지가 상승이 지금까지 3년 데이터로 봐도 1위였지만 앞으로 5년, 10년 동안 가장 높은 시세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지역이 용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올해부터 용산 개발이 본격화됩니다. 따라서 지가 상승폭은 더욱더 가파라질 수밖에 없고요. 지가가 올라가면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건물 자체가 허공에 떠 있지 않죠. 건물은 모든 주택이나 건물은 바로 땅을 깔고 앉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가가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건물의 가치 또한 올라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 지가 상승폭에 맞추어서 용산권역의 아파트 재개발
제발 지분, 오피스텔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산 3대 개발축,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용산 민족공원, 국제업무단지, 서울역 역세권역이 3대 개발축이 되는데 올해부터 본격화 시작될 예정이고요. 그중에서도 역세권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 투자에 나서시면 투자에 실패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중에서도 개발 이슈가 살아있고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서울의 중심, 대형 개발 호재로 인한 지가 상승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의 중심에 용산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바로 위쪽으로는 도심권, 여의도권, 강남권역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탁월한 입지와 한강변의 가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최고가 아파트 최근에 어디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한강변에서 나오고 있죠. 그만큼 한강변의 가치, 거기다가 철도 교통의 허브로서 용산 역세권, 서울 역세권역이 바야흐로 서울의 중심축으로 바뀐다. 그 중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3대 개발축, 즉 서울역 북부 역세권과 철도 지중화 사업, 하단부 쪽에 용산 민족공원과 국제업무단지 개발 계획이라는 큰 이슈가 살아있고요. 이런 개발 계획들에 의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가가 올랐지만 이제부터는 기대감이 실현화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지가 상승폭이 더욱더 가파라질 수 있고 지가 상승폭에 발맞춰서 집값과 재개발 예정지의 지분의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올해부터 용산 개발이 본격화되는데 어떻게 개발이 될까요? 2020년 올해부터 남산축을 비롯한 일부 용산 민족공원의 부분 개장을 앞두고 있고요. 동측편에 한남 뉴타운 3구역의 최고가 아파트 브랜드와 또 유엔사 부지, 또 밑에 있는 신동아와 한강맨션의 재건축 아파트, 한강 대로변에 있는 BTS 사옥 입주와 40번지와 국제빌딩 4구역, 국제업무단지와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 한강변에 있는 재건축 사업들이 올해부터 본격화되고요. 올해와 내년에 캠프킴 부지와 올해 하반기에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개발 계획과 이슈로 확정이 돼 있고요. 올해부터 본격화된다. 그럼 앞으로 5년 후에 2025년, 5, 6년 후에 용산의 모습 어떻게 될까요? 교통의 허브로서 GTX A 노선과 신안선 B 노선이 서울 역세권역에 들어오면서 서울 역세권 주변에 주거상업 업무타운으로 복합 개발, 또 캠프킴 부지와 마이산업도와 국제업무단지와 서부이촌동, 원효대로의 재개발 사업들, 또 청파동, 서계 청파동의 개발 사업들과 민족공원과 동부이촌동과 한남 뉴타운과 미군기지 개발들이 거의 다 실현이 됐을 때는 한강변의 최고가 아파트 브랜드 단지와 용산 역세권역에 있는 상업 업무시설들, 캠프킴과 서울 역세권역에 아우르는 상업 업무시설, 거기다가 4-5개의 신규 전철 GTX AB 노선, 신안산선, 신분당선, 연장선과 다양한 그런 개발 호재들이 맞물려서 서울을 대표하는 정말 강남과 버금가게 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 탈바꿈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어떻게 개발의 축을 방향을 잡아야 될지, 북쪽으로 가면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 GTX 노선 개통과 주변의 삼성타운, 또 메리츠 금융그룹 본사 사옥들이 이전할 예정이고요. 그에 따른 수혜를 가장 크게 얻는 지역이 바로 청파동 라인이다. 그중에서도 청파 1구역에 바로 위치하고 있는 청파동 1구역의 개발 이슈가 살아나겠고요. 경부선 라인 중심으로 해서 두 정거장 내려가시면 국제업무단지와 전자상가의 복합시설 개발 계획들, 그에 따른 원효로 라인, 특히 원효로 3가 라인의 재개발 사업들이 이슈화될 예정이고요. 또 80만 평이라는 용산 민족공원 주변 지역에 거의 전체 면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용산 민족공원에 개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서울 역세권, 또 국제업무단지, 민족공원의 접근성과 그 접근성 플러스 역세권별로 향후에 이 지역이 개발이 될 수 있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3대 축 기준으로 해서 향후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 중심으로 투자의 포인트를 좁히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